공항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낯선 듯 익숙한 공기가 훅 들어왔다. 환영 나올 가족도 없고 마중 나온 친구도 없었다. 그런데도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이건 실제로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온 한 교포분이 한국으로 귀국하던 날 제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은퇴하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 많은 교포분들이 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와 보면 우리가 그리는 고향은 기억 속의 고향일 뿐 현실은 너무도 다르다는 걸 실감하죠.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30년 교포의 진짜 고민과 반전의 현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풀어드릴게요. 왜 많은 교포들이 은퇴 후 한국행을 선택할까? 미국에서 수십 년 살아도 마음속에 남은 정서는 한국 사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은퇴를 맞이하면 더더욱 이제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죠. 의료비 부담, 외로움,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언어 장벽.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내가 기억하던 그 한국일까? 사례 1. 고향이라 믿었는데 낯선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67세 남성, 뉴욕 30년 거주 후 귀국. 김진수 씨는 뉴욕에서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고 은퇴 후엔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마음도 편하고 음식도 입에 맞고 친구도 있으니까라고 했죠. 하지만 막상 도착하자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의료보험 시스템은 전혀 익숙하지 않았고 은행 업무나 공공서비스 이용도 앱 기반으로 바뀌어 있어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친구들은 이미 인연이 끊겼거나 병석에 있거나 외국으로 떠났더라고요. 내가 떠났던 1990년대의 한국이 아니더라고요. 고향이 맞는데 고향이 아니었어요. 결국 김 씨는 1년 만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서적 향수만으로 돌아오기엔 현실의 장벽이 너무 컸던 겁니다. 사례 2. 은퇴자금, 한국에선 한 달도 못 갔어요. 62세 여성, 캘리포니아 생활 후 귀국. 이정화 씨는 미국에서 일하며 은퇴 자금을 약 30만 달러 정도 준비했습니다. 한국 오면 작은 집 전세 없고 노후는 여유롭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전세금만으로 절반이 날아가고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부모 병간호와 자녀 지원 등으로 지출은 매달 빠듯, 게다가 미국에선 공짜였던 의료 시스템이 한국에선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물가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미국보다 싸겠지 했는데 천만에요. 그녀는 결국 경기도 외곽의 원룸으로 이사했고 국민연금도 없어서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례 3. 외로워서 돌아왔는데 더 외로웠어요. 70세 남성, 시애틀 거주 후 귀국. 정영훈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남은 미국 생활이 버거워져 귀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선 동창도 있고 가족도 있고 말도 통하니까 외롭지 않으리라 기대했죠. 하지만 돌아오자 자녀는 바빴고 친구는 연락이 끊겼거나 미국물 먹은 사람이라며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아졌고 동네 분위기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돌아왔나 싶을 정도로 미국보다 더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은퇴 후 귀국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점검할 3가지. 1. 한국에서의 생활비 구조와 물가 확인. 미국보다 한국이 싸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특히 전세자금, 건강보험, 식료품, 교통비까지 계산해보면 의외로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네트워크 존재 여부. 친구, 친척, 동문회, 교회 등 지속 가능한 인간관계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없으면 고립감이 미국보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3. 건강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 미국의 메디케어와는 전혀 다른 건강보험 체계에 적응이 필요합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생각보다 높으며 건강보험료도 소득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결론, 감정이 아닌 현실 계산이 필요합니다. 고향이라는 감정은 따뜻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감정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어디에 살아야 행복할지 고민된다면 익숙함보다
현재의 나에게 맞는 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또는 제3의 국가든 중요한 건 재정, 건강, 인간관계, 삶의 만족도라는 네 가지 축입니다. 김진수 씨가 말하던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고향이란 건 결국 내가 잘 살아야 느껴지는 거더라. 미국 30년 살고 돌아온 날 왜 눈물이 났을까? 은퇴 후 선택한 한국, 그 후의 반전. 들어가며 미국에서 수십 년간 이민자로 살며 정착한 교포들이 은퇴를 맞이했을 때 가장 흔히 마주하는 고민은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할까? 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고려합니다. 특히 언어, 문화, 정서적으로 편하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단지 향수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 철저한 준비,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은퇴 후 귀국을 선택한 미국 교포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귀국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와 사전 준비 전략을 제시합니다. 1. 귀국을 고려하는 주요 동기. 의료비에 대한 부담. 미국은 고령자 의료비 부담이 크며 메디케어 외에도 사보험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 서비스는 큰 유인 요인입니다. 사회적 고립감. 노년기 미국 생활은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해집니다. 정서적 향수. 고국의 언어, 음식, 문화에 대한 향수는 은퇴 후 귀국 결정에 있어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르다. 사례 1. 정착 실패. 한국은 더 이상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다. 한 67세 남성은 뉴욕에서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다 은퇴 후 귀국했지만 디지털화된 행정 시스템, 복잡한 건강보험 제도, 끊긴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1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례 2. 생활비 오산 은퇴 자금 1년도 안 돼 바닥. 62세 여성은 은퇴 자금으로 약 30만 달러를 마련했지만 수도권 전세 비용, 예상보다 높은 한국 물가, 자녀 지원 비용 등으로 인해 매달 적자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없었던 그녀는 결국 다시 구직 활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사례 3. 정서적 고립. 외로워서 왔는데 더 외로웠다. 70세 남성은 배우자와 사별 후 귀국했지만 자녀는 바쁘고 친구들은 이미 멀어졌으며 커뮤니티에 적응하지 못해 미국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 귀국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3요소. 1. 생활비 및 주거비 분석. 한국은 저렴하다는 편견은 위험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1인 거주 기준 월 150만 200만 원 수준이 소요되며 주택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크게 부담됩니다. 특히 고정 지출 건강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구조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제도 이해. 귀국 후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면 소득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특히 미국 내 자산이나 연금 소득이 국내 신고 대상이 될 경우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의료 체계와 보장 범위, 병원 접근성도 사전 조사 필요. 3. 사회적 네트워크 유무. 귀국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친구, 친척, 동문, 교회 등 재건 가능한 관계 기반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을 경우 새로운 커뮤니티에 진입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전문가의 조언. 귀국이 아닌 전략적 이중거주도 고려하라. 귀국을 전면적으로 결정하기보다 12년 단위의 트라이얼 거주, 즉 한국 마이너스 미국 이중생활을 시도해보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계절별로 체류지를 달리하며 비교 체험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세금, 연금 수령 여부도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또한 귀국 후 영구 정착이 아닌 미국 내 커뮤니티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부분 귀국 파셜 리타이어먼트 전략도 고령 교포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됩니다. 5. 결론. 은퇴 후 거주지는 정서보다 지속 가능성이 기준.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서 은퇴 후 삶을 살아가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경제적 지속 가능성,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고립되지 않는 사회적 관계망 유지. 고향에 대한 향수는 강력한 감정적 동기이지만 냉정한 현실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귀국 전 확인사항. 생활비 월 15만 200만 원 가능 여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시 예상 보험료 계산. 주거 전세월세 비용과 지역 선정. 사회적 관계 기존, 네트워크 유무 및 커뮤니티 진입 전략. 의료 시스템 본인 건강 상태에 따른 병원 접근성 평가. 귀국은 끝이 아니라 삶의 다음 챕터를 여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감성으로만 선택한다면 낯선 고국에서 다시 외로운 이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준비와 냉정한 자기 진단이야말로 진짜 성공적인 귀국의 출발점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다음 칼럼에서는 귀국 전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와 귀국자, 인터뷰 기반 생존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한국 돌아올 거지? 미국에서 30년을 살아온 교포 박진수 가명 씨는 요즘 이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젊을 땐 막연히 고향으로 돌아갈 줄 알았고 부모님 산소가 있는 곳이니 당연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자 고민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익숙하고 편합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도 생활 습관과 문화에 익숙해졌고 자녀들도 모두 미국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낯선 곳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정은 넘치지만 복잡한 사회적 기대와 눈치, 그리고 빠른 변화 속도에 적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노후도 녹록치 않습니다.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나는 어디서 노후를 보내야 할까? 본문 은퇴 후 삶의 선택지 미국 vs 한국.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들의 은퇴 고민은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국의 향수가 사무치지만 30년 이상을 살아온 미국 역시 삶의 일부입니다. 경제적인 여유, 의료 시스템, 자녀와의 거리,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죠. 사례 1 미국은 병원 한번 가면 수백만 원 한국 의료가 그리워요. 정혜란 씨 64세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28년간 거주하다가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민간 건강보험은 은퇴 후 경제력 없이는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한번 가면 500만 1000만 원이 나가요. 그런 공포 속에서 아프지도 못했죠. 반면 한국은 1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병원을 갈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현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혼자 사는 사람에겐 정이 많지만 벽도 많아요. 동네 사람과 친해지기도 쉽지 않았고 나이 드니 오히려 눈치가 보였어요. 사례 이 자식들 때문에 떠나지도 모시고 오지도 못해요. 시애틀에 사는 김민석 씨 68세는 세 자녀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현지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한국행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애들 다 여기 있고 손주들도 생겼는데 어떻게 혼자 한국 가서 살아요? 그럼 고립되는 거예요. 하지만 외로움은 여전합니다. 자녀들도 바쁘고 같은 또래 친구들은 타주나 요양시설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노후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합니다. 사례 3 한국은 돌아갈 곳이 아니라 관광지처럼 느껴져요. 오클랜드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은퇴한 한인 장영수 씨 70세는 매년 12개월씩 한국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서울이 낯설어요. 지하철도 어려워졌고 친구들도 대부분 고향 떠났어요. 물가도 너무 올랐고요. 그는 결국 미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한인 노인센터와 지역 모임에 꾸준히 나가며 외로움을 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도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정은 잊지 않아요. 전문가의 조언 감성보다 현실을 먼저 따져야. 은퇴 후 삶의 거처는 감성보다 현실이 먼저입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젊은 시절 기억은 큰 요소이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 시스템 접근성.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고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반면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만 빠듯한 예약 시스템과 과잉 진료에 적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거 비용 및 생활 물가. 캘리포니아, 뉴욕 등 대도시는 생활비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한국도 수도권 기준으로는 월세물가 부담이 꽤 큽니다. 자신이 가진 자산으로 어디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노후의 행복은 돈보다 관계에서 나옵니다. 친구, 자녀, 이웃과의 연결이 중요한데 낯선 환경에서 혼자 보내는 노후는 외로움을 증폭시킵니다. 언어와 문화 적응력. 한국어가 편하지만 한국 사회 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어가 힘들지만 익숙한 미국의 일상이 더 편한 사람도 많습니다. 결론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결국 은퇴 후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는 국가보다 삶의 방식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신이 가장 편안하고 덜 외로운 방식으로 일상을 설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정답입니다. 한 교포의 말이 떠오릅니다. 한국은 마음의 고향, 미국은 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전 두 나라를 오가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완벽한 한 곳은 없으니까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단지 국적이나 감성이 아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형태부터 명확히 그려보는 것.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미국 떠날까? 한국 돌아갈까? 30년 교포의 은퇴 후 충격 고백,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3가지 결정 기준. 1. 서론 은퇴 후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뀐다. 은퇴 후의 삶은 단지 일을 그만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회활동 중심으로 유지되던 삶의 구조가 주거, 의료, 인간관계, 소비 패턴, 정서적 안정 등으로 완전히 재편되며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어디에서 노후를 살아야 할까? 특히 미국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교포들에게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고향 한국에 대한 향수와 지금까지 살아온 미국이라는 터전 사이에서 경제적 현실, 사회적 기반, 자녀와의 거리까지 모두 얽혀있는 복합적인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2. 미국과 한국의 노후 환경 비교 감정보다 숫자와 구조를 보라. 1. 의료 시스템의 차이. 미국 메디케어나 민간보험이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며 응급진료나 입원 시 수천 수만 달러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부담도 크고 사전 예약과 보험 처리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한국 건강보험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며 병원 접근성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적고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 해석. 노후에는 병원 이용 빈도가 높아집니다. 만성질환자나 지병이 있는 경우 미국보다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비용 접근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 주거 및 생활비. 미국 대도시의 LA, 뉴욕, 시애틀 등의 경우 렌트비가 월 $3,000 약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독주택을 보유했다면 유지비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서울 및 수도권은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으며 전세월세 비용도 부담입니다. 다만 중소도시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용으로 정착 가능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등 복지 인프라 접근이 용이합니다. 전문가 해석. 한국은 지역별 격차가 크며 서울만 기준 삼으면 오산입니다. 지방 소도시는 월 15만 200만 원 선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므로 지역 분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사회적 연결과 자녀 문제. 미국 자녀들이 현지에 정착해 있으면 물리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이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인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약해지면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친구나 친척이 많고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나 자녀가 없거나 멀리 떨어진 경우 외로움과 단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해석. 노후는 결국 사람입니다. 누구와 어떻게 소통하며 살 것인가가 주거지보다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녀와의 거리, 사회적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3가지 분석. 사례 1. 한국 의료에 만족했지만 정서적으로 적응 실패한 귀국자.
김정희 66세 씨는 캘리포니아에서 은퇴 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한국의 저렴한 의료비는 큰 장점이었지만 한국의 빠른 생활 템포와 도시 소음,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시선이 불편했다고 고백합니다. 치료는 편했는데 사람이 외로웠어요. 미국의 한적한 생활이 그리웠죠. 살해 이 미국에 남았지만 외로움에 시달린 고립형 노후. 박영수 69세 씨는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있어 귀국을 포기하고 LA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하나둘 요양시설로 가고 자녀들은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한국 돌아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니 외로움이 가장 큽니다. 살해 사망국과 미국을 오가며 듀얼 라이프를 선택한 교포. 이은영 64세 씨는 1년에 6개월은 한국, 6개월은 미국에서 생활합니다. 한국에서는 건강검진과 병원 이용을 집중적으로 받고 미국에서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한쪽에 정착하기보다 둘 다 활용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4. 전문가가 권하는 결론 국가보다 조건을 선택하라. 은퇴 후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구조적인 분석입니다. 아래의 기준 3가지를 토대로 결정해 보세요. 의료비와 건강 상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한국이 유리. 미국 내에서 보험료가 감당되지 않으면 이민 의료 시스템을 고려. 자산과 소비 패턴. 고정 수입이 적고 자산이 한정돼 있다면 한국의 지방 정착이 효과적. 반대로 자녀가 미국에 있고 연금 수입이 충분하다면 미국 잔류도 합리적. 관계망과 생활 만족도. 가족과 얼마나 자주 볼 수 있는가?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은 어떤가?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활동 기반이 있는가? 마무리 완벽한 선택은 없다. 현명한 균형만이 있다. 나는 어디서 노후를 보내야 할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사전에 분석하고 설계한 사람에게만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은퇴 후 거주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계획할 시기입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정 내에서의 위치 또한 재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은퇴 후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깊어진 거리감은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왜 은퇴 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깊어질까요? 가정 안에서의 부성 역할은 은퇴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은퇴 후 무너진 가정과 관계 회복을 위한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이해와 해결의 실마리. 은퇴는 모든 가족에게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특히 아버지의 은퇴는 가족 내 구조를 바꿔놓을 만큼 큰 사건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내려놓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 구성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사례 1 아빠는 왜 나한테 잔소리만 해요? 퇴직 후 강 씨 62세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들에게 점점 간섭이 많아졌습니다.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잔소리로 받아들였고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힘들어 보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깊어집니다. 해결의 실마리.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의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 씨는 내가 해주는 말이 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라고 털어놓았고
아들도 아빠의 말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혼자 결정하고 싶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니 잔소리는 줄어들었고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아빠는 왜 그렇게 무기력해 보일까? 김 씨 58세는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바쁜 일정이 사라지니 매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아들 27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빠는 내 롤모델이었는데 은퇴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무기력한 이유를 아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동기를 잃은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점점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 아버지의 역할은 은퇴 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아들과도 봉사활동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사례 3 가족을 위한 희생. 그런데 왜 가족은 날 이해하지 못할까? 박 씨 65세는 은퇴 전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아들이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는 것 같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희생한 건 알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아빠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도 상처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가족을 위한 헌신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들에게는 그 시간이 오히려 소외감을 남겼던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 박 씨는 처음엔 이런 아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아들의 감정을 듣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에게 아빠가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서 미안하다라고 말한 후 두 사람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가족 관계를 위한 조언. 대화와 공감의 시간 갖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은 대화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솔직히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거나 차 한잔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기 역할 재정립. 은퇴 후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과 상의의 가사 분담,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 가족 내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함께 찾으세요. 전문가의 도움 받기. 가족 내 갈등이 깊어질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자 적응의 시간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는 은퇴 후 아버지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와 공감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한다면 은퇴 후에도 가족과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가족 관계 회복 전문가가 말하는 실질적인 방법. 은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장에서의 역할로 정체성을 유지하던 아버지들이 갑자기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족 구성원들은 물론 아버지 자신도 적응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기는 가족 갈등 왜 발생할까? 많은 아버지들이 은퇴 후에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역할 상실감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인정받았던 시간이 끝나면 가족 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오히려 그 희생이 소통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 차이가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특히 아들과의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려 하지만 아들은 이를 통제나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거리감을 두거나 심지어 증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해결 방법. 1. 가족 간의 새로운 소통 방식 만들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그러나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언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경청을 우선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판단 없이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버지는 상담사가 아니라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2. 새로운 역할 찾기 아버지에서 동료로. 은퇴 후 아버지가 가족 내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은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상사나 리더 역할을 내려놓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례로 한 은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주말마다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대화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동료로 느껴질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3.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3단계 접근법. 공감의 대화. 갈등이 있을 때는 감정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망을 줬던 것 같아 미안하다라는 말은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한 후 갈등의 원인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종종 과거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신의 부재가 가족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지만 아들은 그 시간 동안의 외로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 계획. 마지막 단계는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먼저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퇴 후 봉사활동, 취미생활, 혹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며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관계 회복에 성공한 3가지 이야기. 사례 1. 아빠와 저는 함께 걸으면서 관계를 회복했어요. 김씨 59세와 아들 30세는 몇 년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한 뒤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걷는 동안 아들은 자신의 고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고 김씨는 판단하지 않고 들으며 지지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2. 함께 요리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한 은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요리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제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함께 요리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저를 위해 시간을 내준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아빠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3. 아빠가 먼저 사과했어요. 박씨 65세는 아들에게 자신이 퇴직 후 무기력해져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빠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라며 대화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후 가족 관계를 위한 전문가의 팁.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라. 은퇴 후 무기력감이나 혼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족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큰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일상적인 이야기나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같은 간단한 질문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기존의 관계를 넘어 동료, 친구 혹은 팀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무언가를 배우거나 경험하면서 얻는 유대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마무리. 은퇴 후 새로운 시작.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가족 내에서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대화와 공감, 그리고 변화를 향한 노력을 통해 누구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은퇴 후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우리는 종종 한 가지 큰 착각에 빠집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즐기며 여유롭게 살아갈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상상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오히려 더 큰 고독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고 가족조차도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최근 경북 봉화의 한 천년 고찰로 은둔한 은퇴자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CEO, 교사 등 한때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머쥐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 고요한 산사로 숨어든 사연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본론 은퇴 후 찾아오는 세 가지 비참한 현실과 교훈. 1. 명함 없는 삶의 공허한 변호사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서울의 한 로펌에서 성공적인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정년퇴직 후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현실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명함으로 나를 소개했는데 명함이 없으니 내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씨는 결국 봉화의 산사를 찾아 명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직장이 곧 정체성이 되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만의 정체성을 찾고 유지할 수 있는 활동과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가족과의 단절이 가져온 고독 교사 B씨의 사례. B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30년을 봉직하며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쁜 생활에 쫓기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B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대화가 단절되니 점점 내 존재감도 사라졌어요. 결국 B씨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봉화의 고찰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리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의 삶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더 나은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3. 재정 부족이 가져온 현실적인 고난, CEO C씨의 경험. C씨는 대기업 CEO로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은퇴 후 몇 년 만에 재정적인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 습관은 바뀌지 않았고 예상보다 오래 살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돈이 먼저 바닥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준비가 부족했던 제 탓이죠. 그는 결국 봉화의 고찰에서 간소한 삶을 선택하며 자신의 소비 습관을 반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은퇴 후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과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고독, 단절, 재정적 불안으로 가득한 비참한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체성을 확립하라. 은퇴 후에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과 취미를 가지세요.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 은퇴 전에 대화와 공감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재정 계획을 철저히 하라.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고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봉화의 천년 고찰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히 산사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늦기 전에 당신의 은퇴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비참한 삶을 피하기 위한 준비의 비밀. 은퇴 후에 우리가 꿈꾸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적 여유,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 자신을 위한 여유로운 취미생활 등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고독과 단절, 그리고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준비법과 교훈을 전문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삶.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자신을 잃는다고 합니다. 직장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한 결과입니다. 한 CEO 출신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나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모든 결정을 따랐어요. 하지만 은퇴한 순간 그 호칭도 저를 찾는 사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지위가 곧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온 결과 은퇴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되찾기 위해 봉화의 고찰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정체성을 미리 준비하세요. 은퇴 전부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요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은퇴 후 요리 강좌를 열거나 관련 활동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발전시키는 활동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2. 가족과의 관계, 대화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가족은 은퇴 후 우리의 가장 큰 정서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바빠서 대화조차 나누기 어려웠어요. 결국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가족과의 관계는 은퇴 전에 얼마나 대화를 나누고 공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소통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퇴직 전부터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대화하거나 소소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이나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서로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끈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재정 계획 없이는 은퇴도 없다. 재정적인 안정은 은퇴 후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한 대기업 CEO는 은퇴 후 몇 년 만에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역 때 벌었던 돈이 많아서 은퇴 후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정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금세 돈이 바닥났습니다.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은퇴를 맞이하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재정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계획을 세우세요. 많은 은퇴자가 부업이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온라인 강의 또는 글쓰기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부업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은퇴 전부터 재정적 목표를 설정하고 절약과 투자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많이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4.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팁. 은퇴 후의 삶은 준비가 없으면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누구나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전문가로서 추천하는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입니다. 정체성을 찾아라. 직업이 아닌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활동과 취미를 찾으세요. 가족과 소통하라. 은퇴 전부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강화하세요. 재정을 철저히 관리하라.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 소득원을 계획하고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세요. 건강을 챙겨라. 건강은 모든 준비의 기본입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라. 지역사회,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세요.
결론 은퇴 후 삶의 비극,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은퇴 후 봉화의 고찰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적인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은퇴 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리 준비한다면 얼마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은퇴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아닙니다.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요. 당신의 은퇴는 비참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